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뭐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해서 흔히 뭐 여론조사 할 때 밴드 왜건 효과다, 또 뭐 나비 효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저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이 한성진 판사의 판결에 나비 효과가요, 나비 효과가 엄청 센 것 같아요. 뭐 아마 나비가 아주 큰 나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제일 큰 영향을 줄 것이냐. 1차적으로 지금 위증교사, 이 판결이 지금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자, 위증교사에서 이제 이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번에, 왜냐면 이 김동연이, 이게 좌파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번에 한성진 부장판사의 판결에 지금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제는 갈 길이 정해졌다는 거죠. 좌파 판결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 위증 교사와 관련된 이 판결 내용을 지금 더 다양한 이 법조계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두 명이 나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요, 이게 이제 이 한성진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좌파들 빼놓고, 예. 좌파들마저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 위증 교사도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이제 좌파들도 실명에 관해서는요, 여전히 형량과 위증 교사 무죄, 이거 똑같아요. 무죄다 해가지고 오히려 배랑을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디서 의견이 달라지느냐? 어디서 의견이 달라지느냐? 이미 이제 이건 한동훈이가 쏘아 올린 공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국회에 별도의 체포 동의안 없이도 법정 구속을 판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법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감없이 제가 이제 받는 의견, 그러니까 한동훈이 말이 맞다는 의견하고요, 틀리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요, 첫날은 한동훈 의견이 맞아, 그랬다가 이제 어제는 한동훈 의견이 달라, 이랬다가 지금 다시 오늘 또 집중적으로 제보해놓은 내용은요, 논리들이 또 다 달라요. 왜 이 한동훈 말이 맞는지 틀린지 또 이유도 다 달라. 그만큼 상당한 논쟁거리가 지금 법정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왜 이게 한동훈이 맞는지 이제 두 번째로 맞다는 말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한테 좀 이제 그 의견이 있는 분들은요, 직접 저렇게 문자나 전화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댓글로 올려주셔도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은 아주 좋은 의견이잖아요.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제가 그 보도를 통해서, 이 논평을 통해서 전부 다 반영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나비 효과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11월 25일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28일 날 김인섭 재판이 있습니다. 김인섭이요, 이미 1, 2심에서 전부 다 형이 확정됐어요. 최고형인 5년형으로 딱 굳어졌는데 대법원에서 안 바뀐다, 결론이요. 대법원은 또 누구냐? 이 대법원 대법관이 어마어마한 실력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연히 중도도 보수죠. 그렇기 때문에 성향으로 보나, 그 다음에 사실관계, 법리관계로 보나 안 바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김인섭이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재판, 징역 5년에게 추징금을 몇 억 받는 거, 요거 갖고는 안 된다. 예, 뭐 지금 알선수재죄거든요. 알선수재 갖고 해서 손 털면 나간다. 더 해야 된다. 지금 왜냐? 지금 백현동을 가지고 이재명이도 배임죄, 이게 지금 김동연이 하고 있잖아요. 요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김인섭, 정진상,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모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둘만 공범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김인섭을 집어넣어서 별도로 검찰이 추가 기소하라. 예,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28일 날이고요. 그러니까 25, 28, 29일 날. 29일 날은 또 무슨 재판이 있느냐? 이화영 재판이 있습니다. 요 이화영의 항소심인데, 이화영의 항소심은요, 항소심 판사하고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가 생각이 같아. 쫙 아주 쾌속으로 달려요. 그래서 29일 날 선고가 나오는데, 요것도요, 요거는 뭐 직접적인 지금 이 한성진 부장판사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없지만, 요거는 이제 신진우 판사의 나비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 그대로 굳어지면 굳어졌지 절대로 줄지는 않는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요런 판결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화영의 항소심 판결이 중요하느냐? 신진우 판사가 몇 번을 반복해서 주장했잖아요. 그거 잘 봐야 돼. 예, 검찰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 알았지? 그거 항소심 잘 봐. 나는 그걸 많이 이용할 거야. 그걸 원용할 거야. 이런 입장을 강력히 시사하는 발언을
재판을 통해서 이미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이화영 재판도 지금 이재명의 운명에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번 나비 효과의 직격탄을 맞을 사람이 과연 누구냐?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전혀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리 때문에 안 바꿀 사람은 배소연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정진상이고요. 그리고 김용하고 요 김인섭. 이 김인섭이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만약 나온다? 김인섭이도 예, 이거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이도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김인섭까지 끝나는 걸 보면 김인섭, 황선진의 이 나비 효과가 바로 누구한테는 영향이 클 것이냐? 이화영과 김만배. 근데 이화영과 김만배는 아주 그냥 쓰러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걸 갖다가 혼비백산. 예, 그냥 아이고, 나 죽었네. 나도 불어야지. 이런 생각밖에는 지금 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야말로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다 나와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이거 어떻게 될까 퀘스천이지만 마크로 됐지만 지금은요 결론이 딱 나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다 죽는다. 그래서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예를 들어 정성호, 친명 좌장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측근으로 또 오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아주 대놓고 지금 무시하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 다음에 이제 하야와 조기 개헌을 아예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지도부의 김민석, 박찬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박찬대,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의원직을 내려놔야 될 것이 아니냐. 정성호도 마찬가지. 왜? 사법 리스크의 몸통을 지금까지 지금 변호, 옹호, 그리고 가짜, 왜곡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해 왔잖아요. 책임을 져라 이거죠. 요 정도의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런 총평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위중교사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중교사, 지금 한동훈이도 주장하는 게 위중교사, 만약에 검수완박이 아니었으면은 검수완박으로, 지금 위중교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무너져가지고,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바람에, 이 영원히 붙일 뻔 않았는데, 이 검수완박 때문에, 이제 위중교사 사건이 왜냐면 검수완박대로 하면 위중교사를 수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패와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 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끝까지 수사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요게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았는데 요것을 검수완박대로 하면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나마 요거를 이제 왜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2개를 빼놓고 다 넘어가고 검수완박으로 이런 것까지 다 뺏으려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위중죄, 무고죄로 검사 수사를 못하게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다. 2022년도 4월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 도주하듯 밀어붙여서 통과시켰고 당시 법무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다뿐이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2022년도 9월 달에 검수완박을 이제 원복시키는 거죠. 원복 시행령을 만들어서 위중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마약, 깡패, 위중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친한계 대표인 이제 박상수 대변인데요. 당시 한동훈 장관의 검수 원복 시행령으로 많은 범죄 원인이 밝혀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하고 있고 민주당이 재집권한다면 한 대표의 시행령을 폐지하고 검수완박 입법을 하여서 이 나라를 범죄자의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이 위중교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금 말하자면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시행령을 만드는 거 잘했지. 그래서 나한테 그러니까 점수를 좀 줘야 돼. 요거를 지금 호소하는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검수완 이번 위증죄 그거는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어. 왜?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아니 똑같은 체포동의안 똑같은 사안인데 왜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냐? 아니다. 그걸로 법정 구속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법정 구속을 강력히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지금 이제 한동훈이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가 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지금 그러니까 시행령에 내가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선을 제압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헌법 84조. 이재명이 이거 지금 이렇게 재판도 받고 그러는데 이거 대통령이 되면 다 올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내려와야 돼. 다시 선고를 해야 돼. 요래서 헌법 84조를 다시 한번 꺼내드는 그야말로 이제 세 가지를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건 뭐 방향성에서 볼 때 이제 옳은 방향이다. 이제야 이제 한동훈이가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제대로 들어온 거 아니냐. 예, 한마디로 이제 민주당 이재명과 싸우는 모양을 일단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진정성을 그만두고 정치 공학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에서 하든 아니면 실질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든 간에 일단 이거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한동훈이가 들어섰어요. 이게 뭡니까? 그동안에 이제 학습 효과겠죠. 우리 자유우파에서 한동훈이 안 되겠다. 이런 배신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재명을 싸워라. 이런 비판 여론들. 요것이 이제 좀 먹힌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비판하는 역할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그런 문제냐? 정말 체포동의안이 별도로 필요 없느냐? 처음에는 왜 그러냐? 이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까. 그리고 어제는 무슨 소리야? 달라. 그때는 21대 국회고 지금은 22대 국회야. 그래서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해. 21대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번 위중교사의 재판에는 영향이 없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 그때는 세 개를 묶어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것이고 이번에는 별도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묶은 거하고 별도 나온 거 어떻게 이게 분량이 같냐? 성격이 같냐? 다르다. 딱 떨어지게 지금 대위중 교사를 처리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나머지 두 개가 거기 이제 묻혀있다 이거죠. 그런 논리로 기존의 국회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받은 들은 메시지에 의하면 이제 뭐냐. 무슨 소리냐. 국회는 국회다. 똑같은 국회인데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 독립성이 있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21대하고 22대하고 국회가 달라졌다고 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의 계속성과 동일성 그리고 일관성을 부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기관의 동일성과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법에. 자,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 체포동의안은 22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22대 국회 그때도 민주당 주도 이번에도 민주당 주도가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그걸 22대 국회는 21대와 다르다. 그래서 인정 못한다. 그러면 22대 국회는 뭐 혁명국회냐 이거예요. 아니 옳지다는 거죠. 제대로 국민의 보편선거에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민 대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 체포동의안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이제 바로 정부 조직의 지속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대법관이 바뀐다고 해서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바뀌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설득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과거의 대법관들이 만들어 놓은 판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냐. 예.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구성 달라졌다고 그러면 헌재 판례도 다 무시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거냐? 아니지 않느냐. 기존 판례는 법관 구성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존 대법원과 기존의 헌재에서 나온 그대로 따르는 게 그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국회가 국가기관에서의 동일성을 갖고 있는 한 그 체포동의안의 효력도 동일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묶여있든 안 묶여있든 간에 효과는 갖는다. 그래서 그대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도 또 좋은 논리예요. 예, 좋은 논리. 그래서 이거는요,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이 양론이 계속 병립되고 있다. 대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김인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인석, 이것도 골 때리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김인석 가는 곳마다 부패 카르텔이 있어요. 대장동에는 김만배가 가는 데마다 부패 카르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인석이도 가는 데마다 부패 카르텔이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우선요. 백현동만 관련해서 본다면 이거 백현동 국토부 압박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그건 국토부 압박이 아니야. 그게 다 드러났잖아. 문건을 보더라도 그렇고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럼 국토부 압박이 아니면 뭐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런 특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거잖아요. 그럼 본래 이재명이가 국토부 압박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예요? 김인석과의 연계고리, 그렇죠? 부패 카르텔, 요거를 숨기려고
국토부를 끄집어다가 앞에다가 딱 전면에 세웠는데 요 전면에 이 방탄벽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전면벽이 무너지니까 이제 누가 제대로 이제 딱 튀어나왔느냐? 김인섭이가 컴이 아웃된 거예요. 근데 김인섭이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이미 이게 법정 최고형인 알선수재 5년이 받은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뜨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권영준 대법관이 하고 있는데 권영준 대법관이 11월 28일 날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 뒤집어지겠습니까? 아니 1심 판결을 2심이 그대로 인정했는데 이거 안 뒤집어지죠. 이대로 가죠. 더군다나 권영준 대법관의 정치 성향을 보면 중도 보수이고요. 뭐 사법시험 1등을 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서울대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실력가니까 대법관으로 지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실력가가 엉뚱한 판결을 내리겠느냐. 예, 그대로 1, 2심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권영준 대법관의 유죄 판결, 예, 그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기각을 하는 것이죠. 이 김인섭 상고를 갖다가 기각한다. 그러면 이제 확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김인섭이의, 그러니까 이번에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국토부 압박이 아니야 한 것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한성진 판결 없이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또 한 번 확인 사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김인섭이는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의견이 법조계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뭐냐?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정진상이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거 김동연이 하는 거. 자, 이걸 왜 그러냐? 그 당시 유차원이가 기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이 병합 처리가 돼서 대장동하고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가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배임 혐의의 공범. 이거 지금 이제 200억짜리. 그런데 이게 로비에 의해서 된 거니까 김인섭이 김인섭이하고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가 짝짝꿍 공범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알선 수재로만 처리할 게 아니라 김인섭에 대해서도 이거 배임 혐의로 추가적으로 기소해야 된다. 재판에 넘겨야 된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알선 수재는 법정 최고형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년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 이제 200억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눠 먹어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예, 특정법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배임죄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인섭이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 또 이게 말이죠. 김인섭이가 요게 이제 또 우일의 신도시 사업하고도 연계됐다. 이거 과거에도 이런 보도가 몇 개 있었어요. 뭐냐? 성남시에서 빗물 조류조 공사를 하는데 요 토공사업체를 여기에 이제 로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요 조류조 공사 사업을 따게 해요. 그 따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3차례 걸쳐서 얼마를 받아먹느냐? 1억 670만 원을 받아먹어요. 3차례 걸쳐서. 근데 1억 670만 원을 받아갖고 혼자 그냥 꿀꺽하고 마느냐?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다시 이 돈을 투자하느냐? 푸른 우일의 사업에다가 투자해요. 1억 600만 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를 다 투자한 건 아니고 3분의 1인 3,420만 원을 우일에 투자해요. 그럼 여러분들 화천대유 1호, 2호, 3호, 4호 이거 뭐 100배 이상씩 수익을 냈잖아요. 어마어마한 100배 막 이렇게 수백 배.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밖에 안 는 걸로 보이지만은 요게 3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3천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비리행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 빗물 조류조 공사 여기에서 받은 뇌물 1억 중에 3천여만 원을 집어넣은 거 우일에 요것도 별도로 수사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김인섭이도 날려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배임이 빠져 있는데 이재명, 정진상, 백현동, 그 다음에 이제 김인섭이 셋이 사실상 공범으로 이번 한성진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왜? 국토부 아시니까 누군가 로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김인섭이잖아요. 1심, 2심, 3심까지. 자, 그래서 김인섭이의 추가 기소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인섭이도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금 그러니까 기존 자기 죄명 요 재판은 다 끝났지만은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 지금 여기에 잠복해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면 김인섭이도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인섭 말고서도요. 이미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정진상하고 그다음에 배소연이는 어떤 경우에도 입을 안 열겠지만 김민섭과 김용은 입을 열 가능성도 상당하다. 예, 그리고 이화영과 김만배가 제일 많이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엎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져 두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몸져 나왔다는 게 뭐 병원에 실려가게 몸져 나온 게 아니라 죽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번에 이 한성진 판사의 판결 때문에 자기네는 끝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이재명이 불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의견이 지금 압도적으로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화영과 김만배가 입을 여는 순간 이재명이는 한마디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 얘기하잖아요. 나도 극단적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압박,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왜 이번 이 한성진 판사의 공직선거법만이 아니라 이화영과 김만배가, 이화영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화영이. 아니, 대북송금 사건, 이거 이재명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는 이런 범죄하고 직결돼 있고, 김만배, 아이고, 김만배 428억서부터 또 온갖 저수지란 저수지, 김만배가 다 가지고 있죠. 대선 여론조사, 이 가짜, 여론 그 공작까지 이르게 이끌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입을 여는 순간, 그리고 이화영이가 입을 여는 순간에 이재명이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가기 때문에 이미 한성진 판사의 판결 하나 갖고서도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났는데 이제는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망 신고를 이제 관공서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만배가 하고 이화영의 재판은 이제는 사실상 이 두 사람의 입은 열리는 거는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화영의 경우에 지금 29일 날 선고를 하잖아요. 이 항소심. 요거 선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 끝난 거예요. 왜냐? 지금 그 재판장이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이화영 재판이 끝나면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은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재판 없이도 얼마든지 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어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이는요, 이번 한성진 판사의 판결, 그리고 이화영의 판결, 그 다음에 김인섭의 판결,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자폭 형상, 양심 선언이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판사들의 판결 성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예, 요게 지금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재명이는 이런 단군일의 최재의 악질범, 야, 이거 이렇게 소설 쓰는 인간, 이거요, 정계 퇴출이 답이다. 정계 퇴출이 답이다. 그래서 옛날 TJ 같이 뭐 정계 은퇴한다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퇴출, 그야말로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지금 압박 여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